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입자 물리학의 심장, 바로 표준 모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우주를 이루는 가장 작은 조각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규칙, 이걸 설명하는 정말 대단한 이론이더라고요.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표준 모형이 대체 뭐고, 어떤 입자들이 있고,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중력은 일단 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게이지 이론이라는 수학적 틀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표준 모형은 뭐랄까? 현재까지는 가장 성공적인 물리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력을 포함하지 못한다거나 또 설명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핵심에는 SU3 곱하기 SU2 곱하기 U1이라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대칭 구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자연의 기본적인 힘, 그러니까 강력, 양력, 전자기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기본 문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그 작은 벽돌들, 물질을 만드는 기본 입자인 페르미언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레고 블럭 같다고 하셨는데 크게 쿼크랑 렙톤 두 종류가 있고 각각 또 세 세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대 구조가 있죠. 그럼 먼저 쿼크. 이름이 재밌어요. 위, 아래, 맵시, 기묘, 꼭대기, 바닥. 이렇게 6가지 막깔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물질, 양성자나 중성자는 대부분 1세대인 위 쿼크랑 아래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 위 쿼크 2개랑 아래 쿼크 하나가 모이면 양성자가 되고 위 하나에 아래 2개면 중성자가 되죠. 근데 이 쿼크들은 색전화라는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져서요. 강력이라는 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고 꼭 다른 쿼크들이랑 뭉쳐 다닙니다. 이걸 색가둠이라고 부르죠. 색가둠이요. 흥미롭네요. 근데 또 가까이 붙으면 서로 당기는 힘이 약해진다고요? 점근적 자유현상? 네, 그게 또 양자세격학의 아주 신기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멀리 떨어뜨리려 하면 힘이 강해지고 가까이 붙으면 오히려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왜 하필이면 세 세대가 있는지. 각 세대 입자들은 질량만 다르고 다른 성질은 거의 똑같은데 왜 이런 구조인지는 표준 모형 자체는 설명을 못해요. 쿼크들이 맛깔을 바꾸는 건 CKM 행렬로 기술되는데 왜 그 행렬 값이 지금과 같은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모형이 대단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숙제도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점들이 이제 표준 모형 너머의 물리학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다음으로 렙톤, 가벼운 입자라는 뜻이라는데 강력을 못 느낀다고요. 전자처럼 전하를 띤 애들이 있고 중성미자처럼 전하가 없는 애들도 있고요. 특히 중성미자는 거의 유령 입자라고 불릴 정도로 상호작용을 안 한다면서요. 네. 질량도 엄청나게 작고요. 그래서 관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 표준 모형에서는 중성미자 질량이 0이라고 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한 종류의 중성미자가 날아가다가 다른 종류로 바뀌는 거죠. 진동이요? 그럼 질량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질량이 없으면 진동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성미자도 아주 작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근데 이 작은 질량이 어디서 오는지는 아직도 큰 문제입니다. 단순한 힉스 메커니즘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시소 메커니즘 같은 다른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렙톤 3개의 섞임은 PMNS 행렬로 기술되는데 이것도 CKM 행렬처럼 그 근본 원인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입자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는 방식은 뭔가요? 보손이라는 입자가 매개한다고요? 네, 맞아요. 힘마다 그걸 전달하는 메신저 입자, 보손이 있습니다. 표준 모형에서는 3가지 힘을 다루는데요. 첫째가 강력, 이름 그대로 가장 강한 힘이고 쿼크들을 묶어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죠. 글로온이라는 입자가 매개합니다. 둘째는 전자기력, 이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죠.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고 빛의 입자인 광자가 매개합니다. 힘의 범위는 무한대고요. 그리고 셋째가 양력, 방사성 붕괴 같은 걸 일으킨다고요? 네, 그리고 입자의 종류, 그러니까 맛깔을 바꾸는 유일한 힘이기도 합니다. W보손하고 Z보손이 매개하는데요. 이 WZ 보손은 질량이 굉장히 커요. 광자는 질량이 0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힘이 작용하는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원자핵 내부 정도의 거리에서만 영향을 미치죠. 1983년에 썬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힘을 전달하는 입자의 질량이랑 힘이 작용하는 거리랑 관련이 있는 거네요? 네,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질량이 크면 멀리 못 가니까요. 유카와 이론하고도 잘 맞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힉스 메커니즘이랑 연결되면서 왜 W, Z 보손이 질량을 갖게 됐는지 설명이 됩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힉스 메커니즘. 입자들이 어떻게 질량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 우주 공간에 힉스 장이라는 게 일종의 에너지처럼 균일하게 퍼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자들이 이 힉스 장 속을 지나갈 때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게 마치 끈적한 시럽 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저항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저항이 바로 질량이다. 네, 그렇습니다. 힉스 장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입자일수록 더 큰 저항을 느끼고 그게 더 큰 질량으로 나타나는 거죠. 상호작용을 안 하는 입자, 예를 들어 광자 같은 경우는 질량이 0이 되는 거고요. 그럼 힉스 보손은 뭔가요? 이 힉스장이 잔잔한 수면 같은 건데 여기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있잖아요. 그 물결에 해당하는 입자가 바로 힉스 보손입니다. 힉스장의 들뜸 상태인 거죠. 2012년에 선의 LHC에서 이 입자를 발견하면서 표준 모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고 평가받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론으로 예측하고 그걸 실험으로 발견해내고.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인 표준 모형도 완벽하진 않다고 하셨잖아요. 한계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중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고요. 또 우리 우주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에 대해서도 표준 모형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대략 95%나 되거든요. 95%요? 그럼 표준 모형은 겨우 5%만 설명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물질은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중성미자의 작은 질량 문제, 또 왜 우주의 반물질보다 물질이 훨씬 더 많은지, 물질, 반물질, 비대칭 문제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물리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를 들어 초대칭 이론 SUSY 같은 경우는 표준 모형의 입자마다 초대칭 짝꿍 입자가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게 힉스 질량 문제를 해결하고 암흑물질 후보도 제공할 수 있어요. 또 대통일 이론 GUT는 강력, 양력, 전자기력을 아주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는 하나의 힘으로 총합하려는 시도고요. 아직 이런 이론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실험 결과는 없지만 LHC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물리학의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들어와 봤는데요. 표준 모형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현재까지 이해한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인류 지성의 위대한 성과 중 하나죠. 힉스 보손 발견처럼 실험적으로도 계속 검증되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설계도에는 아직 빈칸이 아주 많다는 거군요. 중력이라든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같은 거대한 미지의 영역들이요. 그렇죠. 바로 그 빈칸들이 물리학자들에게는 도전 과제이자 다음 발견을 위한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표준 모형이 설명하는 건 우주의 5%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95%를 지배하는 법칙은 과연 뭘까요? 그리고 그 법칙은 지금 우리가 가진 이 표준 모형이라는 그림과 어떻게 이어질까요? 아니면 어쩌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